정아 씨, 제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정아 씨, 오늘도 늦겠습니다. 윤태식 회장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한정아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익숙한 톤에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아니, 기사 불렀습니다. 그냥 서류만 챙겨주십시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아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책상 위 형광등 불빛은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5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그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작은 케이크 하나가 보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할인 스티커가 붙은 미니 롤케이크. 정아는 작은 촛불 하나를 꽂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동안 그녀는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다. 그저 후 하고 불어 껐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한정아. 스스로에게 건넨 말은 사무실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아는 서류 가방을 챙기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 뒤로 묶은 머리에는 어느새 하얀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린 얼굴의 주름, 피곤에 지친 눈가. 누가 봐도 유능한 비서였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년. 정확히는 이 회사에서 보낸 시간이 1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식이라는 사람 곁에 있었던 시간을 따지면 젊은 시절부터였으니 정말 30년에 가까웠습니다. 같은 회사 부장이었던 그는 언제나 빛났고 정아는 언제나 그 빛을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동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호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습관이 되었고 이제는 정아도 잘 몰랐습니다. 사랑인지 의무인지 아니면 그저 버릇인지.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28배 시작된 감정은 58비 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그저 한 남자의 그림자로 살아온 세월. 친구들은 모두 손주를 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정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가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정아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구두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또 한 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행복했을까? 그 질문은 머릿속을 스쳤지만 정아는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오늘도 내일도 윤태식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서자 검은색 세단이 보였습니다. 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고 정아는 자연스럽게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에는 태식 특유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조차 이젠 익숙했습니다. 윤 회장님 댁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네. 짧은 대답 후 정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아의 이야기는 언제나 윤태식이라는 주인공의 옆 챕터에 작은 각주처럼 존재했습니다. 차는 평창동 고급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태식의 집은 언제 봐도 위압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철문, 잘 정돈된 정원,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한옥과 현대식이 조화된 저택. 정아는 이 집에 수천 번도 더 왔지만 단 한 번도 주인처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태식이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회색 머리가 단정하게 넘어간 60을 바라보는 남자.
평소와 달리 한복 두루마기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서류 여기 놓고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차 한잔하고 가십시오. 정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거절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깔끔했지만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고가의 가구들은 많았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속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부인과 외국에 사는 자식들만 있었습니다. 태식은 다실에서 차를 우리기 시작했고 정아는 방석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태식이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정아는 작게 웃었습니다. 회장님도 그러십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원래 이렇게 사는 거니까요. 그 말에는 어떤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찻잔 2개를 들고 와 정아 앞에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아 씨는 왜 아직도 여기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정아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15년이나 됐지 않습니까? 더 좋은 곳 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정아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혀끝에 감겼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익숙함. 태식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녀 자신에게도 던져야 할 것이었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괴종식의 초침 소리만 거실을 채웠습니다. 정아는 문득 라디오에서 들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면 그것이 사랑인지 버릇인지 헷갈리게 된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으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아 씨. 태식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정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정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도 낮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에서야 그 말을 꺼냈습니다. 정아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참아왔던 감정이라 이젠 흐르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정아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SNS 피드에는 친구들의 행복한 일상이 가득했습니다. 손주 돌잔치, 가족여행, 은퇴기념, 재혼 소식, 모두가 각자의 인생 이막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아의 피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경꾼이었고 기록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내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왔지만 정아는 또다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을 따라갔습니다. 택시는 그녀의 작은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정아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의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무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그 깜빡이는 불빛 아래 서서 문득 자신이 그 가로등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짝이긴 하지만 제대로 빛나지 못하는, 필요하긴 하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 정아는 고개를 저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오늘도 느렸고 복도는 오늘도 조용했습니다. 3층 끝방 그녀의 집 앞에 서자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좁은 투룸,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이 간 페인트 자국이 보였습니다. 나는 행복했을까?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또렷하게. 하지만 정아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무언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침대 옆 작은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아가 있었습니다. 28, 세상 모르고 웃고 있던 그 여자. 그 여자는 알고 있었을까요? 30년 후 자신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정아는 액자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태식의 차에 동승했다가 중간에 내려 혼자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급한 약속이 생겼다며 그녀를 지하철역 앞에 내려준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아 씨. 오늘은 급해서요. 괜찮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늘 그랬듯 정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그녀는 문득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지만 태식은 우산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분명 접이식 우산이 있었지만 정아는 고개를 저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젖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면 혼자였고 젖은 옷을 말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요즘 날씨만 흐리면 관절이 아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고 했습니다. 58. 이제 몸이 하나둘 아파오는 나이였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평일 밤 10시 비까지 내리니 사람들은 모두 실내로 피신한 듯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일렁이고 정아의 발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빨간불. 정아는 멍하니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이 길을 건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여기 서 있으면 내일이 오지 않으면 모든 게 멈추면 아이들도 다 컸네. 아, 나는 아이도 없지. 정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친구들은 자식들 독립시키고 남편과 제2의 인생을 즐기는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도 아이도 함께 늙어갈 사람도.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파란불. 정아는 기계적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강렬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헤드라이트. 굉음. 정아는 고개를 돌렸지만 나이든 몸은 예전처럼 빠르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생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쾅! 충격과 함께 정아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비가 얼굴에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몸의 감각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 쓰러졌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게, 아득하게. 정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쉬어도 되는 걸까? 그 생각과 함께 의식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원? 정아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몸 곳곳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허리와 다리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정신 차리셨습니까?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보았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서울중앙병원입니다. 교통사고 나셨어요. 보호자분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정아는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통사고. 그 순간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비 헤드라이트 충격.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사고 직전의 일들은 또렷한데 그 이전의 일들이 안개 속처럼 흐릿했습니다. 정아는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한정아. 맞습니다. 그럼 나는 뭐라는 사람이지? 회사? 어떤 회사? 누구랑 일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흩어진 것 같았습니다. 몇 개는 맞춰지는데 몇 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았습니다. 윤태식? 단정한 코트를 입은 백발의 남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그를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분명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름은 기억났습니다. 얼굴도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나 사이의 관계가,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아 씨, 괜찮으십니까? 태식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만 정아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저,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얼굴은 익숙한 것 같은데 정확히 누구신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의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검사를 시작했고 태식은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골절도 없고 내부 출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분 기억상실 증상이 있었습니다. 특정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기억만 선택적으로 흐려진 상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다는 애매한 진단이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연결된 기억이 더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 연세를 고려하면 회복이 더딜 수도 있고요. 의사의 말에 태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태식은 정아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어색했습니다. 정아는 그를 낯선 사람 대하듯 조심스러웠고 태식은 뭐라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님, 저랑 어떤 사이십니까? 정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태식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이입니다. 15년 동안. 그렇군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이상합니다. 회장님을 보면 가슴이 아프긴 한데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아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몸은, 그녀의 감정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외로움을, 참아왔던 아픔을 천천히 기억나실 겁니다. 태식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기억을 잃었는데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슬프지도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정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아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조만간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태식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지만 정아에게 그는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한 상사, 걱정해주는 선배.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태식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에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 근황을 전하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항상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태식이 과일을 깎으며 물었습니다. 정아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 정아에게 건넸습니다. 정아는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회장님, 네, 저희 원래 가까운 사이였습니까? 태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습니다.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네, 꽤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왜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까? 제 핸드폰 보니까 회장님이랑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더군요.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도 이제서야 깨달은 사실이었습니다. 15년, 아니 30년을 함께했지만 둘이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회식 자리 단체 사진에 함께 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런 사이는 아니었나 봅니다. 정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그냥 죄송합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아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거리가 느껴지는 걸까요? 회장님, 우시는 겁니까? 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아는 처음으로 그의 눈물을 봤습니다. 아니, 처음일 리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봤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태식이 억지로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슬픔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미안합니다, 회장님. 기억을 못해서. 아닙니다. 정아 씨 잘못이 아닙니다.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푹 쉬십시오. 네. 조심히 가십시오. 태식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편안합니다. 그가 없을 때 더 편안했습니다. 그가 옆에 있을 때는 알 수 없는 무게가 느껴졌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자유로웠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 알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정아의 병실에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아야. 밝고 경쾌한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발머리에 환한 미소,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나. 정아는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상하게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떠올랐습니다. 이유나. 대학 동기이자 절친. 기억하네. 다행이다. 유나가 달려와 정아를 꼭 안았습니다. 정아는 어색하게 그 포옹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진짜 윤태식 그 사람은 기억 못한다면서? 유나야. 미안. 병문안 와서 욕하면 안 되지. 근데 진심 천만다행이야. 그 인간 기억 안 나는 게. 유나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아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나랑 윤태식이 어떤 사이였어? 유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정말 기억 안 나? 응. 얼굴은 익숙한데 관계가 뭔지 모르겠어. 유나는 의자에 앉으며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아야, 너는 그 사람 곁에서 30년을 있었어. 비서로, 조력자로, 때로는 그림자처럼. 그냥 직장 상사였던 거야? 아니.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 28부터 지금까지. 정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랑?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은? 모르는 척했지. 아니, 정말 몰랐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너를 유능한 직원으로만 봤어. 편한 사람, 필요한 사람.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어. 유나의 말에 정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난 30년은 뭐였을까요? 정아야, 너 알아? 우리 동창들 다 손주 봤어. 근데 너는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그저 한 남자 뒷바라지만 하다가 58이 됐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내가 너무 안타까웠어. 인생의 황금기를 다 그 사람한테 바쳤잖아. 근데 그 사람은 뭐 해줬어? 아무것도 없잖아. 정아야. 유나가 정아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기회일지도 몰라. 너는 그 사람을 기억 못하잖아.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번엔 내가 내 편이 될 수 있어. 내가 내 편? 응. 지난 30년 동안 넌 항상 그 사람 편이었어. 그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언제나 달려갔지. 근데 정작 너는? 너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었어? 정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아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58이면 앞으로 30년은 더 살 수 있잖아. 그 30년은 내 것으로 살아. 하지만은 무슨, 우리 나이에 뭐가 두려워? 이미 다 겪었는데. 이제 남은 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뿐이야. 유나의 말이 정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쩌면 유나가 맞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기억을 잃은 게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지도. 난 내 편이야. 항상.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아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뭐가? 친구 좀 챙기는 게 당연하지.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이야기, 재미있었던 일들, 힘들었던 순간들. 유나의 입을 통해 정아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는지. 그날 밤 정아는 혼자 병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내 편이 될 기회. 정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백발이 섞인 머리,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얼굴이 예뻐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얼굴이었으니까요. 58, 늦지 않았어. 아직 30년은 남았어. 정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퇴원날이 왔습니다. 정아는 병원 로비에서 태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차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오늘 태식에게 말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유나와의 대화 이후 정아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정의 짐 없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30년을 한 사람 곁에서 보냈지만 그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억을 잃은 정아에게 그 비극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병원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태식이 내려 정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정아는 짐을 들고 차에 탔습니다. 태식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로 갈까요? 댁으로 갈까요? 집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정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정아 씨, 태식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기억, 조금이라도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짧고 명확한 대답. 태식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군요. 또다시 침묵. 정아는 이제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네, 저 회사 그만두려고 합니다. 차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태식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렸지만 태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아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사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사표 쓰겠습니다. 왜입니까? 정아는 태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느낌은 압니다.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아 씨, 죄송합니다. 결정했습니다. 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다시 앞을 보고 운전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차는 정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아는 내리기 전 태식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정아 씨,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정한 일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정아는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차 안에 앉아 그녀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정아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잃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 한 여자가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긴 생머리, 우아한 코트, 명품 가방.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관리를 잘해서인지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서미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도착했어.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아, 오랜만이다. 잘 왔어? 응. 근데 오빠 윤태식 잘 지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글쎄, 요즘 좀 힘들어 보이던데. 부인 돌아가시고 나서 더 그런 것 같아. 미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위로해줘야겠네. 야, 너 설마. 오빠, 나 회사 복귀하기로 했어. 이사님이 불러주셨거든. 뭐, 진짜? 너 미국에서 사업 잘 되고 있지 않았어? 정리했어. 이제 한국 돌아올 때 됐거든. 나도 환갑인데 고향에서 마무리하고 싶어. 미연은 전화를 끊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강남 쪽으로 가주세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식 오빠, 오랜만이네. 30년 전 그때처럼 이번엔 내가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아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맞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아는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의 경력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정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정아 씨, 오늘 한 번만 회사에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수인계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아는 한숨을 쉬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정아는 익숙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5년을 다녔던 곳.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아닌 곳.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동료들이 정아를 보고 반겼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기억을 잃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자신의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책상 위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물건들이 모두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정아 씨,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는 돌아보았습니다. 태식이 사무실 한쪽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정아는 그 얼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사진? 아니면 과거? 소개하겠습니다. 서미연 이사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하셨습니다. 미연이 우아하게 웃으며 정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정아는 기계적으로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중요한 사람입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과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정아 씨, 미연 이사님이 앞으로 핵심 프로젝트를 맡으실 겁니다. 태식의 말에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연은 정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늙으셨네요. 30년 전 그때보다. 그 말의 의미를 정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눈빛에는 승리감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아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왜 태식 회장님은 저 사람을 보며 저렇게 웃고 있지? 그리고 왜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프지? 점심시간 윤아가 찾아왔습니다.
야, 한정아. 서미연 왔다며? 진짜야? 응. 오늘부터 출근했어.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쳤네. 진짜 미쳤어. 그 여자가 왜 돌아와? 유나야, 그 사람 누구야? 유나는 정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윤태식의 첫사랑이야. 그리고 너를 30년 동안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 정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30년 전 너랑 윤태식이 막 가까워지려던 그때 그 여자가 나타났어. 그리고 윤태식은 그녀만 봤지. 너는 그때부터 계속 2등이었어. 아니, 등수에도 못 들었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윤태식이 가난했을 때 미국으로 떠났어. 부자 남자 만나서 결혼했지. 그리고 이제 남편 죽고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온 거야. 그럼, 응, 이제 윤태식한테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너는? 넌 또 밀려날 거야. 정아는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내가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30년을 허비한 거구나.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아는 여전히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표를 내려 했지만 태식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한 달만 있어 주십시오. 그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정아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미연이 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정아가 맡았던 핵심 프로젝트는 모두 미연에게 넘어갔습니다. 정아는 단순 행정 업무만 처리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아 씨, 이 서류 복사 좀 해주세요. 정아 씨, 차 타다 주실래요? 정아 씨, 회의실 정리 좀 부탁합니다. 젊은 직원들의 요청은 점점 더 사소해졌습니다. 58 나이에 이런 일을 하다니. 정아는 묵묵히 했습니다. 어차피 떠날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태식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미연 곁에만 있었습니다. 회의 때도 점심 때도 퇴근 후에도 정아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태식 오빠, 이 안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연의 부드러운 목소리. 태식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미연 이사님은 안목이 뛰어나십니다. 정아는 그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었구나. 기억은 없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로움을, 이 허무함을 30년 동안 느껴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정아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했고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태식과 미연이 보였습니다. 둘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연이 태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태식은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친밀한 분위기, 오랜 연인처럼 30년 만에 다시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태식 오빠, 저도 그렇습니다. 미연 씨가 돌아와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빠,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남은 인생 함께 보내면 어때요? 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농담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봐요. 우리 환갑인데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죠. 정아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왜 아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팠습니다. 그만 봐야겠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돌리고 짐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정아야, 오늘 술 한잔 할래? 네. 정아는 유나가 알려준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포차였습니다. 유나는 이미 와 있었고 소주병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왔어? 앉아. 정아는 앉아서 소주잔을 받았습니다.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매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야, 천천히 마셔. 우리 나이에 그렇게 마시면 내일 고생해. 괜찮습니다. 정아는 계속 마셨습니다. 유나는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정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응, 나. 왜 이렇게 아프지? 기억도 안 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 그 사람들 보면 숨이 막혀. 유나는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아야, 그건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 머리는 잊어도 마음은 기억하는 거야. 30년 동안 쌓인 아픔이 어디 가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떠나.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채울 생각하지 마. 내일 당장 사표 내고 나와. 그 사람들한테 더 이상 상처받지 마.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 말이 맞았습니다. 응, 그럴게. 그리고 정아야. 응? 우리 나이가 뭐가 두려워? 58이면 젊은 거야. 요즘 80까지 사는 세상인데 남은 인생 너를 위해 살아. 유나의 말에 정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내가 아니었으면. 무슨 소리. 우리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지.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정아는 취했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내일 끝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아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아무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사표를 쓰고 짐을 챙기고 깨끗하게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정아는 자신의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아 씨, 월요일 아침 회의 자료 준비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미연. 정아는 그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안 합니다. 정아는 서랍을 열고 사표를 꺼냈습니다. 미리 써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식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태식 회장님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부로 사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한정아. 짧고 간결한 문장. 정아는 더 이상 길게 쓸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짐을 챙기는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정아 씨?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왜 여기? 사표 냈습니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태식은 커피를 내려놓고 정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왜입니까?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닙니다. 진작했어야 했습니다. 정아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태식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이야기 좀 합시다. 할 이야기 없습니다. 정아 씨, 태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아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저 이제 여기 없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서미연 이사님 오셨잖습니까? 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30년 동안 곁에 있었지만 한 번도 절 제대로 본 적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편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정아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사랑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익숙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서미연 씨가 돌아왔으니 저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아 씨, 그게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기억은 없어도 몸이 기억합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58입니다. 결혼도 못했고, 아이도 없습니다. 손주 볼 나이에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장님 때문입니다.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아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습니다. 남은 30년이라도 저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정아는 태식의 손을 뿌리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자유로운지. 1층에 내려와 건물을 나서는데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나만의 인생.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아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로 골목에 숨어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손님도 많지 않았고 사장님은 친절했습니다. 정아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아는 앞치마를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15년 경력의 비서가 카페 알바라니.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정아 씨는 정말 일을 잘하세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일 배우기 쉽지 않은데. 사장님은 정아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배우는 게 즐겁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니저로 일해 주실래요? 급여도 올려드릴게요. 정말입니까? 네. 손님들도 정아 씨 좋아하시고 일도 꼼꼼하시니까요. 정아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비록 작은 카페였지만 여기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저녁 7시 정아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했습니다. 거리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정아야, 오늘 저녁 약속 있어? 없어. 그럼 우리 집으로 와. 저녁 해줄게. 그래, 고마워. 정아는 유나의 집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나는 혼자 사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정아가 도착하자 유나는 이미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와, 뭐야. 진짜 요리하고 있네. 당연하지. 내 친구 위해서.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유나가 만든 된장찌개는 얼큰하고 맛있었습니다. 요즘 어때? 괜찮아? 응. 생각보다 괜찮아. 정아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카페 일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밤늦게까지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정아야.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태식? 요즘 난리래. 정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실수 연발하고 미팅도 망치고 완전 엉망이래. 서미연이 다 수습하고 있다던데. 정아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찾아다닌대. 카페도 가보고 내 집 앞에도 서 있고. 왜요? 그건 나도 몰라. 근데 분명한 건 내가 없으니까 무너지고 있다는 거야. 정아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유나야. 응? 그건 의존입니다. 익숙함이고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유나는 정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많이 강해졌네, 너.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소주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식의 집. 태식은 서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식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미연이 서 있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꼴이에요? 미연이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재를 둘러보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혼자 이렇게 마시면 어떡해요? 우리 나이에 건강 챙겨야죠. 미연 씨.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망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회사도 생활도 전부 다. 미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정신 차리세요. 한정아는 그냥 비서였어요. 오빠한텐 내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아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미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오빠,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래요? 환갑인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미래를 봐요. 미래. 태식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 미래에 정아가 없는데 무슨 미래입니까? 미연은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오빠, 술 깨고 얘기해요. 내가 차 끓여줄게요. 미연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한정아, 내가 사라져도 이 남자는 여전히 널 찾고 있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30년을 기다렸는데. 그녀는 찻잔을 꺼내며 찻잎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우아했지만 미연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아는 카페에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아침 시프트였습니다.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하는데 밖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아는 창문 너머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코트를 입고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 평소에 그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태식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아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 씨, 잘 지내십니까? 네. 회장님은요? 안 좋습니다. 태식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모든 게 흔들립니다. 회사도 제 자신도. 정아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압니다. 하지만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아 씨, 돌아와 줄 수 없습니까?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입니까? 연봉 올려드리겠습니다. 직급도 올려드리고 대우도 더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정아가 태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떠난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회장님은 저를 사랑한 적 없지 않습니까?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회장님 곁에 있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유나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회장님을 좋아했는지. 근데 회장님은요? 저를 한 번이라도 여자로 본 적 있습니까? 정아 씨, 저는 그냥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부르면 오고 힘들 때 기대면 받아주고. 근데 그게 사랑입니까?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58, 늦었지만 아직 30년은 남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당신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회장님, 정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은 잃고 나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함께할 때 느끼는 겁니다. 회장님은 저랑 있을 때 행복하셨습니까?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불행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제 몸이 기억합니다. 회장님 곁에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십시오. 저는 일해야 합니다. 정아 씨, 제발. 회장님도 행복하십시오. 서미연 씨와 함께. 정아는 뒤돌아서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태식을 보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우산도 쓰지 않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아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아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로 골목에 숨어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손님도 많지 않았고 사장님은 친절했습니다. 정아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아는 앞치마를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15년 경력의 비서가 카페 알바라니.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정아 씨는 정말 일을 잘하세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일 배우기 쉽지 않은데. 사장님은 정아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배우는 게 즐겁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니저로 일해 주실래요? 급여도 올려드릴게요. 정말입니까? 네. 손님들도 정아 씨 좋아하시고 일도 꼼꼼하시니까요. 정아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비록 작은 카페였지만 여기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저녁 7시 정아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했습니다. 거리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정아야, 오늘 저녁 약속 있어? 없어. 그럼 우리 집으로 와. 저녁 해줄게. 그래, 고마워. 정아는 유나의 집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나는 혼자 사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정아가 도착하자 유나는 이미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와, 뭐야. 진짜 요리하고 있네. 당연하지. 내 친구 위해서.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유나가 만든 된장찌개는 얼큰하고 맛있었습니다. 요즘 어때? 괜찮아? 응. 생각보다 괜찮아. 정아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카페 일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밤늦게까지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정아야.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태식?
요즘 난리래. 정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실수 연발하고 미팅도 망치고 완전 엉망이래. 서미연이 다 수습하고 있다던데. 정아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찾아다닌대. 카페도 가보고 내 집 앞에도 서 있고. 왜요? 그건 나도 몰라. 근데 분명한 건 내가 없으니까 무너지고 있다는 거야. 정아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유나야. 응? 그건 의존입니다. 익숙함이고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유나는 정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많이 강해졌네, 너.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소주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식의 집. 태식은 서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식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미연이 서 있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꼴이에요? 미연이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재를 둘러보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혼자 이렇게 마시면 어떡해요? 우리 나이에 건강 챙겨야죠. 미연 씨,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망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회사도 생활도 전부 다. 미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정신 차리세요. 한정아는 그냥 비서였어요. 오빠한텐 내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아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미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오빠,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래요? 환갑인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미래를 봐요. 미래. 태식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 미래에 정아가 없는데 무슨 미래입니까? 미연은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오빠, 술 깨고 얘기해요. 내가 차 끓여줄게요. 미연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한정아, 내가 사라져도 이 남자는 여전히 널 찾고 있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30년을 기다렸는데. 그녀는 찻잔을 꺼내며 찻잎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우아했지만 미연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아는 카페에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아침 시프트였습니다.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하는데 밖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아는 창문 너머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코트를 입고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 평소에 그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태식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아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 씨, 잘 지내십니까? 네. 회장님은요? 안 좋습니다. 태식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모든 게 흔들립니다. 회사도 제 자신도. 정아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압니다. 하지만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아 씨, 돌아와 줄 수 없습니까?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입니까? 연봉 올려드리겠습니다. 직급도 올려드리고 대우도 더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정아가 태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떠난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회장님은 저를 사랑한 적 없지 않습니까?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회장님 곁에 있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유나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회장님을 좋아했는지. 근데 회장님은요? 저를 한 번이라도 여자로 본 적 있습니까? 정아 씨, 저는 그냥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부르면 오고 힘들 때 기대면 받아주고. 근데 그게 사랑입니까?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58, 늦었지만 아직 30년은 남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당신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회장님, 정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은 잃고 나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함께할 때 느끼는 겁니다. 회장님은 저랑 있을 때 행복하셨습니까?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불행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제 몸이 기억합니다. 회장님 곁에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십시오. 저는 일해야 합니다. 정아 씨, 제발. 회장님도 행복하십시오. 서미연 씨와 함께. 정아는 뒤돌아서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태식을 보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우산도 쓰지 않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아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정아는 이제 카페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사장님은 그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정아 씨, 다음 달부터 매니저로 일해 주실래요? 급여도 올려드릴게요. 정말입니까? 네. 실력도 좋고 손님들도 정아 씨 좋아하시니까요. 우리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 드물어요. 정아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비록 작은 카페였지만 여기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아는 유나를 만났습니다. 야, 진짜 축하해. 매니저라니. 고마워. 작은 카페지만 그래도 좋아. 당연히 좋지.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2 사람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정아야, 기억은 아직도 안 돌아와? 응. 윤태식이랑의 기억은 여전히 희미해. 근데 이상하게 그게 불편하지 않아.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차라리.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쩌면 내 뇌가 날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아픈 기억은 잊게 하는 거지. 현명한 뇌네. 2 사람은 웃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십시오. 네, 잠시만요. 정아는 커피를 내리며 손님을 힐끗 보았습니다. 6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부드러운 인상, 백발이 멋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커피를 건네며 정아는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남자는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독서에 몰두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남자는 왔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 같은 메뉴. 정아는 자연스럽게 그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메리카노십니까? 네. 여기 커피가 맛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어느 날 남자가 정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맛있는 밥집 아십니까? 아, 네. 골목 안쪽에 작은 한식당이 있는데 거기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남자가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혹시 같이 가실래요? 혼자 먹기 좀 그래서요. 제 나이에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정아는 잠시 놀랐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같이 가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한정아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퇴근 후 정아와 도연은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지만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도연은 된장찌개를 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좋은 곳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정아 씨는 이 동네 오래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몇 달 안 됐습니다. 그전엔 다른 일 하다가 지금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퇴직한 교수입니다.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쳤는데 정년 퇴임하고 나서는 책 읽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매일 오셔서 책을 읽으셨군요. 두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말수가 적었지만 정아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아 씨, 카페 일 좋아하십니까? 네. 생각보다 좋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커피 내리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일할 때 표정이 편안해 보입니다. 정아는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봐준다는 게 기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이 예쁩니다. 도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아도 따라 보았습니다. 진짜 예쁩니다. 정아 씨, 다음에 또 같이 밥 먹겠습니까? 괜찮으시면요.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아는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조심스럽지 않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봐주는 사람. 정아는 작게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아와 도연은 자주 만났습니다.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가끔 영화도 봤습니다. 연인이라고 하기엔 애매했지만 친구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도연은 정아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재의 정아를 봤습니다. 그게 정아에겐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정아 씨, 오늘 시간 있으십니까? 네, 왜요? 한강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좋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도연은 따뜻한 커피를 사와서 정아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아 씨. 네. 정아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아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 정아 씨 좋아합니다. 여자로서 정아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으니 떨렸습니다. 저도
도연 씨 좋아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사귀겠습니까? 네. 두 사람은 웃으며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문득 행복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58배 시작하는 사랑.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아가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정아 씨. 정아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왜 여기? 할 말이 있어서요. 태식의 얼굴은 더욱 초췌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할래요? 정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아는 차 한 잔을 건넸고 태식은 받아 마셨습니다. 정아 씨, 저 회사 그만뒀습니다. 네. 정아는 깜짝 놀라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당신 없는 회사가 의미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갑 넘어서까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정아 씨, 저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당신이 제 삶의 중심이었다는 걸.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이번엔 제대로 당신을 사랑하면서 우리 나이의 남은 시간 함께 보낼 수 없을까요? 정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아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태식이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정아는 그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회장님, 너무 늦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환갑이지만 아직 20년은 남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정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잃고 나서야 제 소중함을 깨달으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아 씨, 진짜 사랑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겁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회장님은 저랑 30년을 함께 했지만 단 한 번도 저를 제대로 본 적 없지 않습니까?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봐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좋은 사람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도 행복하십시오. 서미연 씨와 함께. 미연 씨랑은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건 회장님 일입니다.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정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태식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아 씨, 행복하십시오.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아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아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완전한 이별이 얼마나 아픈지.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정아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만나줄 수 있습니까? 곧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정아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 앞으로 와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30분 후 도연이 도착했습니다.
정아는 그를 꽉 안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안기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정아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아는 그 품에서 처음으로 진짜 평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아는 이제 그 카페의 공동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은퇴하면서 카페를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정아 씨가 맡아주시니 안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카페는 작지만 단골 손님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정아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도영과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정아 씨, 이거 해보십시오. 도연이 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였습니다. 와, 화려하진 않지만 제 마음 담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걸맞게 소박하게. 정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결혼식 날, 소박한 예식장에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유나가 신부 들러리를 맡았습니다. 정아야, 진짜 예쁘다. 환갑 신부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고마워, 유나야. 내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 내가 잘한 거지. 정아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백발과 주름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식장으로 입장하는데 하객 중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정아는 잠시 멈췄지만 이내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태식은 조용히 앉아 정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축복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도연과 정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습니다. 저는 한정아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저는 박도연 씨를 평생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정아는 그 뒷모습을 봤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윤태식 회장님.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정아와 도연은 한강으로 갔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오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아 씨, 네, 행복하십니까? 정아는 도연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다행입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환갑에 이런 사랑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도연이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나를 잃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정아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아는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도연 씨,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정아 씨.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를. 58 환갑.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남의 인생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30년은 자신을 위해 살 것이었습니다. 정아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하늘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깨우쳐준 사고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준 유나에게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준 도연 씨에게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